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넥스 의료기기 제작업부의 신동환 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유럽 MDR, 그 중에 이제 CR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저희 앞서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이 많은 준비와 또는 미국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저희에게 좀 유용한 미국 인허가하고 임상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대표로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또 임직원들이 이번 또 올해 신년 브리핑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신년 브리핑을 와서 보니 제가 올해 좀 새로운 신규 개발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저 신년 브리핑 여러 주제 중에 제 주제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군요.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신년 브리핑 주제를 보시면 다 미국 인허가나 임상 관련된 내용이 많았었는데 저 혼자 홀로 유럽 임상 그 CER 임상 평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뭐 이런 다른 기관에서 CMDR 특히 CER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프랙티스적인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CMDR의 CE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웹스에 갔을 때 거의 모든 발표 내용이 거의 90% 정도가 CER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뭐 글로벌 기업이라던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즉 CMDR을 준비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CER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많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지금 MDR에서 요구하고 있는 CER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이나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CER에서 요구하는 임상평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다, 숙지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웹스에서.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제적으로 CMDR을 준비하면서 어떤 백그라운드나 트렌드, 그리고 실제 준비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ER 준비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CMDR, CER의 백그라운드하고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CER을 작성해야 할까요? 라고 혹시 좀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일단 좀 시작은 원론적인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MDR에서 요구를 하니까, 또는 인증기관이 CER 보고서를 심사를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 두 부분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MDR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인증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보고서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 임원들분 이미 회사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보다 원론적인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또는 제조하는 의료기기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할 수 없고, 그리고 노약자들에게 사용되는 의료기기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MDR에서는 임상평가를 통해서 의료기기의 일반 안전성 및 성능 요구사항을, 즉 GSPR에 적합함을 입증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아마 실무자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MDD에서의 CER과 MDR에서 요구하는 CER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많은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는 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 형식으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MDD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ISO 1415에서 개념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었고, MDR에서는 새로운 요구사항, 즉 의무사항, 맨데토리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임상평가 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 플랜은 MDD 같은 경우에는 매대부에서 그냥 개념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MDR에서는 기본적으로 CER의 필수 요구사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블링 관련해서는 MDD 상에서는 intended purpose나 indications 그리고 contraindications 정도의 요구사항만 있었다고 하면, MDR에서는 이 세 가지 외에 추가적으로 intended target population이라든가 intended lifetime 그리고 intended clinical benefit에 대해서 필수 의무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tate of the art라고 해서 당연히 MDD 상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MDR에서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 위에 추가적으로 alternative treatment option이라든가 safety and performance endpoint에 대해서 명확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리마켓에 대해서 MDD 같은 경우에는 임상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 정도만 요구를 했다면, MDR에서는 추가적으로 임상평가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요구는 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부족한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MDD에서는 3등급이라든가 임플란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임상 문헌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MDR에서는 사실상 이게 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등급이라든가 임플란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자사의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등 제품입니다. 아마 이제 CER을 써보시면 동등 제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DD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제품 또는 유사 의료기기를 동등 제품으로 그냥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MDR 상에서는 선정한 동등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하고 유효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등급의 경우에는 추가 요구사항, 즉 그런 기존의 동등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과 계약 관계를 맺어서 그 제조 기업의 기술문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마켓입니다. 그래서 MD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MS와 PMCF에 대한 요구사항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MDR 사항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QMS에서 요구하는 PMS에 대해서 필수 부분으로 제품의 전체 수명 조기 동안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성능 및 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그리고 기록, 분석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PMCF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PMCF 평가 보고서에 대한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EU MDR이 들어오면서 CER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MDR 상에서는 CER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이기와 동등성, 확립 근거를 제시를 하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2B 등급 이상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상 문헌 평가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평가에서는 임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을 포함하고 그 외에 임상 시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 예전에 MDD도 사후 심사를 받아보셨겠지만 이런 사후 관리, 즉 PMS나 PMCF 그리고 MDR에서 추가된 PSUR에 대한 요건이 좀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증기관에서는 이러한 강화된 CER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 CMDR을 준비하면서, 즉 그 중에 CER을 준비하면서 좀 드는 생각을 좀 정리해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올해도 이 CER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2A나 2B 임플란트 제품이나 또는 3등급 제품을 제조하시는 의료기기 제조사에서는 CER의 매우 중요한 MDR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소요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MDR, CER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전주기 수명 동안 임상평가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CER을 준비하면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품질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좀 중요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저희 같은 사이너스 컨설팅 외에 CER 작성을 조금 자문해 드릴 수 있는 기관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나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MDD 때도 CER 작성에 대한 도움을 드렸는데, 이 MDR이 들어오면서 이 CER 작성하는 기간이 약 2배 정도 더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실무자분들은 좀 많이 궁금해하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CER 관련된 주요 보안 사항에 대해서 좀 예시를 좀 작성해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새로운 개념의, 즉 그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플랜이라는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은 보완을 받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R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Essential Requirements, 즉 ER에서 GSPR로 바뀜으로 그 내용들이 이 플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받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플랜에서 이 디벨롭먼트 플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존의 제조사분들이 의료기기에 대해서 뭐 연구자 임상을 하셨던거나 탐색 임상을 하신 자료에 대해서 플랜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 플랜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받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을 할 때 저희가 이런 클리니컬적인 성능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잔여 위험에 대한 임상 데이터나, 그리고 클리니컬 그런 세이프티하고 퍼포먼스에 대한 엔드 포인트가 명확하게 제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즘 뭐 미국 FDA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리얼월드 데이터 또는 리얼월드 에비던스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하고 퍼포먼스에서 이득이나 위험에 대한 결론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데이터들은 잘 제시를 해주시지만 실제적으로 결론 부분에서 잘 제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인증을 하시다 보면 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해서 최신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상평가를 하시다 보면 최종적으로 임상평가에서 도출된 성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실제 그 고객 또는 의사, 대부분 이제 의사 선생님께 제시되는 IF와 그런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PMS나 PMCF의 절차가 MDR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CER, 실제 준비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이 CER 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들을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뭐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CER 절차를 준비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고려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CER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왜 그 바깥 부분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결국은 임상평가 절차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개발 절차와 같이 맞물려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 제조사분들은 이제 두 번 일을 하지 않게 되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CL 절차를 보시면 스테이지 0부터 1까지는 저희가 설계개발 단계에서의 플래닝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단계와 2단계는 저희 설계개발에서 입력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고 3단계와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출력 단계라고 보시고 마지막 스테이지 4는 저희가 설계개발에서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하는 단계와 맞물려 있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임상 평가 단계는 좀 축소해서 3단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당연히 기존 임상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집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예로 뭐 임상 시험 자료라든가 또는 기존 문헌 그리고 임상 경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PMS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2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적용 가능성, 관련성,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품질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3단계에서는 당연히 이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한 후 데이터에 대한 결론을 내어주셔야 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임상평가 보고서로 문서화해서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EU MDR상의 임상평가 절차하고 지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 전주기 수명 동안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저희가 계획, 임상적인 그런 디벨로핑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험관리라든가 플래닝을 거쳐서 또 그리고 레포트를 발행하는 이후에 또 추가적인 저희가 PMR을 통해서 생성된 이런 임상적인 안전성과 성능 자료를 충분히 저희가 수집을 해서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한 제품, 즉 제조한 제품이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함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CER 준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ER 준비할 때 키포인트를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7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 즉 인디케이션스를 명확하게 표방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인디케이션에 따른 문헌 검색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임상평가를 통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임상적인 안전성과 성능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하면 임상시험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제품의 수명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라고 아까 MDR에서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 제품의 수명 주기를 좀 명확하게 선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명 주기에 따라서 결국은 저희가 PMS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추가로 PMCF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DD 상에서는 이 수명 주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MDD 상에서는 이 수명 주기를 어떻게 설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조한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그리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이러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R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GSPR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반영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유럽 인증을 하시다 보면 이 최신 기술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는데 이 최신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조한 기술이 또는 제품이 꼭 최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또는 시장에 있는 나와 있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충분하게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기술을 증빙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험하고 이득 분석을 잘 하시는데 CER에서는 저희가 수행한
위험과 이득 분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결론을 좀 잘 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DR 상에서의 CER과 PMS의 연관성을 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앞단에 CDP라든가 CEP, 그다음에 CER과 PMS, PMCF의 플랜은 인증 단계에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서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PMS 활동을 통해서, 즉 QMS 상에서 저희가 PMS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비즈런스 레포트라든가 PMCF 레포트, 그다음에 트렌드 레포트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보고서화돼서 지속적으로 그 저희가 사후 관리에서 임상평가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과 임상 평가에 대한 연계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의료기기 제조사 같은 경우는 자사 QMS 시스템에서 제품의 임상적인 성능과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시판호 관리 시스템, 즉 PMS를 수행하고 유지해서 거기서 도출된 또는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해당하는 문서에, 즉 인허가 문서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PMS와 PMCF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사용 적합성 그리고 임상 평가 보고서에 그리고 추가로 IF의 연관성을 좀 정리한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인증을 준비하실 때 CER 하나만 업데이트하면 우리는 인증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CER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거기에서 도출된 새로운 데이터들을 해당하는 문서와 연계해서 함께 업데이트해 주는 게 중요하다. 즉 품질 시스템, QMS 시스템에서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CER 준비 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PMS나 PMCF에서 생성된 데이터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임상 문헌이라든가 과학적 문헌을 검색해서 도출된 임상 데이터와 문헌 데이터와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하셨다고 하면 해당하는 임상 시험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위험 관리를 통해서 도출된 잔여 위험에 대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임상 평가를 진행을 하시고 이 임상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앞에도 말씀드린 이런 임상 데이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떠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유럽 임상 평가를 진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피라미드 형태로 제가 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좀 퀄리티가 높은 증거 자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때는 당연히 바이어스라든가 논문에 대한 또는 자료에 대한 퀄리티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해서 우리가 분석 평가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는 대부분의 제조사분들은 PMS나 PMCF 활동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지 못하 보니 대부분 저희가 임상 평가를 할 때 추가적인 임상 시험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시장에 판매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되게 많고 또 여기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많이 임상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좀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몰입에서도 저희가 해외 인증, 미국 FDA나 유럽에 대해서 인허가 그리고 임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을 드렸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브리핑을 한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가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또는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함께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 수출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제공해 드리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